네, 안녕하세요. 조고생입니다. 예, 가치투자자 GSVI님 자산 금액대별 가치투자 운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2편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간에는 5억 이상에서 13억 이상입니다. 상당히 이제 자산 금액이 꽤 되는 규모고 가치투자 하신 지 10년 정도 됐고 10년에서 12년 차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업투자자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 진입하면서는 기존에 이제 수많은 10년 동안 하셨으면은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서 확실한 매수 리스트, 그러니까 잘 아는 저평가 기업 리스트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고 그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기업들이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기업들 위주로 저평가된 상태의 회사들이 주로 매수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잘 아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데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고 리스크도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투자하기도 하고 분산했다가도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고평가된 거를 조금 더 이제 익절을 하고 저평가된 회사로 다시 이제 리밸런싱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고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방법과 기준들을 생각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깊은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이때 이익 실현 회사의 이익분을 저평가된 새로운 회사로 매수, 이게 리밸런싱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저평가된 회사를 추가 매수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노력을 했고 이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단 GSVI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 고수분들이 항상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내재 가치 대비 지금 멀티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밸류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기계적으로 익절을 하고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회사에 투자를 자산을 옮기는 이런 행위는 모든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하는 금액 자체가 가치 투자 중기 초반보다는 커지게 되니 이거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키우기 위해서 매매 자체를 쉬어보기도 하고 모멘텀 투자를 비중을 줄여가면서 가치 투자 비중 그리고 배당주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초부터 오락계좌 5천만 원 정도를 하나 만들어서 가치 투자 방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주위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회사, 내가 느끼는 일상적인 변화에 따른 모멘텀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 등에 투자하면서 모멘텀의 크기와 지속성, 주가 반응 속도, 주가 상승 지속성에 대한 시험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멘텀 관련해서 본인들이 오락계좌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차곡차곡 쌓게 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고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치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연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락 계좌를 좀 추천을 한다고 하네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섯 번째 구간입니다. 20억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몇 억까지 갔는지는 모르겠고 전업 투자한 지 5년 차 이상 즉 지금 가치 투자를 하신 지 되게 한 15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이제 업력이 구력이 상당한 상태죠. 해당 자산운용 금액 때부터는 자산의 크기가 과거보다 커지면서 돈의 그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고 그래서 일정한 분산 투자를 좀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본인의 시드머니가 이제 두 자릿수, 세 자릿수에 가까워지면은 기계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큰 어느 정도 회사에 투자를 하고 분산을 확실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과거부터 전업투자 초기의 시점까지 구축해 놓은 일부 강점을 가진 업종. 그러니까 이 업종에 대해서 미리 공부가 다 끝내어 놓고 수년 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이 2차전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오고 오랫동안 추적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일정한 분산 투자를 진행했고 나머지 비중은 배당주, 자산주, 현금 비중으로 나누어서 고정소득의 창출과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 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액이 커지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전업투자이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19년도 연말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당시에 2차전지 업종에 바스켓 형식으로 추가 매수했던 게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19년 말 이제 코로나 터지게 되면서 21년도 지금까지 2차 전지 업종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스켓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거는 기존에 계속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 공부라든지 기업 공부를 꾸준히
루틴성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 업종, 섹터, 그리고 투자 기업, 종목의 존재 유무가 중요하고 그거를 투자 성과 극대화시켜서 단기간에 키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잘 맞는 투자 업종과 투자 기업들을 주식 투자 초기부터 꾸준하게 찾고 계속 지속적으로 산업 공부하고 기업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모멘텀 투자를 하는 것도 물론 괜찮은 방법이지만 앞으로의 산업이 바뀌고 투자의 트렌드라든지 주도주가 바뀌는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캐치해내는 이런 공부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추적해서 이렇게 앞으로 바뀌는 산업에 대한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추적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발견들을 통해서 10배거, 즉 수익률 10배에 가까운 그런 수익률까지도 계속 지속 홀딩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다 주고 이로 인해서 수익률이 극대화해서 자산이 늘려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산업 공부, 그리고 기업 공부,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는 코로나 어, 대폭락장을 맞이하면서 자산이 큰 폭으로 이제 감소하게 됐는데 이때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 감소량이 절대량이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이 돈의 무게가 생각보다 크다고 이제 생각을 들었고 이런 게 이제 힘들긴 하지만 이제 이때는 전업 투자다 보니까 지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모두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고의 생활을 견디면서 쉽지만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동산이라든지 해외 투자 배당주 투자의 중요성을 느껴서 이제 분산을 하고 계시고 부동산 투자도 일정하게 가지고 가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뭐 안정적으로 뭐 올라갔고 뭐 그런 얘기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이 커지면 다들 부동산 한두 채는 다들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정성을 위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이분의 투자 업종은 2차전지, 반도체, 음식료, 의류, 유통, 신재생에너지, 건설, 금융이라고 합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여러 섹터도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가치 투자를 하면서 금액대별 투자 방법, 느끼는 감정들이 조금씩 다른 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공격적이고 주식 투자도 가능하지만 일정 자산 금액이 터지면 그에 맞는 투자 방법의 변경과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자산대별로 일정한 적응 기간까지도 필요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자산대별로 여러 가지 고민과 깨달음의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어느 자산대에서든 상당히 중요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너무 주식시장의 그런 거시적이고 변동성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꾸준한 내재 가치 성장에 최대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주식장이 안 좋을 때는 단기적인 주가나 시장 상황에 좀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회사는 여전히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연구 개발, 공장 증설, 구인 활동 등을 통해서 열심히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이 안 좋지만은 투자 아이디어 재점검을 통해서 좋은 회사들을 투자했다고 판단이 되면 엉덩이 깔고 기다려 보길 바란다라고 이제 많은 대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성장성으로 계좌의 성장에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주식시장 전반의 흐름이 좋지 않고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지만 과거에도 이런 폭락장은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계속 폭락장 하락장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항상 있었고 이때 단기적인 자산 감소가 있을 거긴 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자산이 다시 정상화되고 그 이후에 더 성장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자산을 계속 쌓은 투자자들은 안타깝지만 다수가 아니라 극소수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그런 투자자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견디지 못하거나 다시 조금 회복이 되면 주식시장 그대로 떠나버리기는 하는데 이 글을 읽으신 분은 자산을 계속 쌓아나가는 멋진 가치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상 GSVI님 자산 금액대별 가치 투자 방법을 이제 마치겠고요. 정말 좋은 글이니까 꼭 시간 내서 한번 정독 한번 해보시고 가치 투자의 그런 맛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